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자,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벌써 또 1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2월 2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오늘은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영업의 흐름 속에는 회계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회계 흐름도 영업순환도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건방져. 건방져. 경영은 뭐 감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 뭐 회계 모르고도 돈 많이 버는 사장님들 많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회계를 알고 경영하시는 게 지금 버신 것보다 더 벌 수 있다. 혹은 지금 내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된다. 이유가 뭘까? 장부를 우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업의 흐름 속에는 항상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제가 이거 기업의 영업순환도 이 회계 강의, 회계로 컨설팅 시작할 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중소기업 회계 관련해서 좀 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낱낱이 분해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주석을 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회계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자본이라 그랬고, 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걸 타인 자본이라 그러는데 이걸 부채라 그럽니다. 일종의 부채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회사를 설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고 법인 설립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법인 통장 하나가 생깁니다. 보통예금 통장이 하나가 생기죠. 자, 거기에 돈이 있어요. 거기에 돈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사업 계획은 다 있어요. 한스 어드바이저가 항상 얘기하는 빵 공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빵 공장을 하는데 자, 자 반죽기가 필요해요. 오븐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 설치, 뭐 그냥 기계라고 합시다. 기계를 사야 되겠죠. 기계를 사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내가 기계를 구입하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부호가 뜹니다. 왜?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반죽기와 오븐을 샀어요. 이제 빵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빵을 만들 준비가 됐으면 이제 공장 법인을 설립했죠. 자, 이렇게 제가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했어. 무슨 강아지 집도 아니고 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이 공장 굴뚝 하나 그립시다. 굴뚝 공장을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가 필요하면 우리는 제조업을 하는 것이고 제가 빵 잘 만드는 분한테 사와서 팔아요. 마진을 붙여서. 그러면 우리는 도소매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제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조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뭘 사와요? 원재료를 사와요. 그렇죠? 빵을 만들 재료를 사와요.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재료가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물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 장부에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라는 게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발생이 되고 이 원가는 직접 원가가 있고 이 간접 원가가 있어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그리고 나면 이제 제품이 이제 제조가 됐어요. 제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제품이 나오고
만들다 반쯤 완성됐거나 70% 완성됐거나 아직 제품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제공품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품이 됐어요. 제품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걸 팔아요. 제품을 팔아요. 빵을 팝니다. 빵을 판매를 해요. 판매할 때 저는 현금을 받고 수금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지요. 그쵸?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했으면 저는 지금 돈은 없죠. 돈은 없고 빵은 나갔어요. 결국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용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있는 곳에 지금 빵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처는 이 빵을 받고 빵을 예를 들면 저한테 100만 원어치 빵을 사가서 150만 원을 팔고 저한테 1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의 마진이 남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거래처는 도소매업이고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는 빵값, 요 납품하는 요 과정까지 뒤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요 과정까지 저는 제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제 돈을 쓰고 있어요. 왜? 돈이 들어온 게 없죠. 제 돈과 남의 돈을 빌린 거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품이 완성이 돼서 판매를 했는데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기업 거래는 외상거래로 이루어지니까 현재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내 돈밖에 없어요. 현재 내 통장에 최초의 조달한 자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납품을 하면 저는 이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란 이름으로 매출이 발생이 돼서 장부에 매출 채권 100만 원 이렇게 써놓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현재는 이 매출 채권은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는 이걸 돈으로 해볼까요? 자, 5천만 원을 내 돈을 넣고 이게 내 돈이에요. 파란색은 남의 돈.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저는 반죽기와 오븐을 사는데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료를 구매를 해요. 3천만 원어치 샀어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3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저는 현재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가 발생하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인건비가 발생이 될 테고 기타 경비가 들어갔다고 할게요. 이게 현재 저희가 1,0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쓰면 제 통장에는 얼마가 남죠? 1,000만 원이 남죠. 자, 그리고 이제 납품을 했어요. 얼마에나치 팔았냐면, 자, 3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건비 4천에서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이거 녹색으로. 5천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5천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5천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재 현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 현금이 되냐면, 수금이 돼야 현금이 돼요. 그쵸? 수금이 돼야 현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천만 원이 다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면 현재 나는 얼마가 있는 회사냐면 잘 보세요. 얘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전제하고 반죽기와 오븐은 시설장치니까 5천만 원이란 자산이 있고 내가 인건비 경비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고 통장에 원래 1,000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이 더 생겼고 현재 내 회사의 자산은 1억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들, 투자한 내용과 이거의 어떤 효율,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익, 내가 기계가 얼만큼 있고 현찰이 얼만큼 있고 유동성 혹은 자금의 안정성, 그리고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업순환 안에 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구독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흐름, 돌아가는 내용을 잘 보시면 기업의 장부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장부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시기 시작하면 기업의 회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내 시각, 내 눈, 내 역량이 생기셨단 겁니다. 그리고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공부하시고 컨설팅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 아시죠? 이거예요. 이게. 현금. 영업의 흐름 중에 회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현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를 구매하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수금한다. 이 하나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수금되기 전까지는 현금이 나가는 기간이거든요. 현금이 나간다. 그러면 내가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이제 수금이 돼서 계속해서 그 여윳돈을 만들어주고 여윳돈이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이제 남는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잉여현금이라는 게 발생이 돼야 됩니다.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발생이 돼야 돼요.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현금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이 잉여현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유입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현금을 예를 들면 나는 현재 5천만 원이 있고 매달 5천만 원 내가 물건을 팔아서 5천만 원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5천만 원이 한 달 후, 즉 두 달째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또 5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세 달째 들어오면 나는 남의 돈 5천만 원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 경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기업의 중소기업 회계를 보실 때 크레탑 자료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잘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동자산이 예를 들면 1억이 있고 유동부채가 뭐 1천만 원, 뭐 5천만 원이 있다. 5천만 원이 있다. 이럴 경우 그러면 200%니까 잘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회사는 현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를 판단해야 되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현찰은 없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은 거의 없고 그냥 매출 채권 내만 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는 어떠한 경우든 뭐 바로바로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막 한 3개월씩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25일 날 카드 결제를 5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 가지고 요거 하고 나면
제로예요. 그러면 또 카드로 또 500만 원을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저것 다 들어 또 쓰고 월급 받으면 또 500만 원 이렇게 갚고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급여가 연체가 돼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500만 원을 상환할 수 없잖아요. 카드 대금이 어떻게 돼요? 카드 대금을 못 갚는다는 걸 뭐라고 하지? 근데 카드 대금을 못 갚았어.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신용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량이 되는 거죠. 금융거래에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신용 불량이 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기업의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 현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금 수지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일일 자금 계획서, 뭐 자금 일부 등등의 그 기업의 자금 수지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되는 기업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영상의 장치가 필요하죠. 이런 자금 수지 계획 이런 것들, 즉 회계 관련 내용들 이런 걸 좀 유식한 용어로 내부 통제 시스템. 결국 우리 컨설팅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시작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좀 적다. 이게 좀 아쉽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목이 좀 컬컬하죠. 이 감기, 뭐 비염 이게 오래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 밑에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여튼 20분에서 3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관리회계가 어떤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담회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7일 날 CEO 캐시플로우 중소기업 대표 현금 흐름 강의합니다. 참조하시고요. 요즘 뭐 제가 강의가 회계 강의만 해서 그런가 요즘 이제 구독자 증가 수도 엄청 줄고 구독 저기 뭐야 그 보는 뭐라 그러죠? 그 페이지 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뭐 근데 그 신경 쓰진 않습니다. 뭐 몇몇 보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봐주시면 다행이고요. 자, 하여튼 멤버십 간다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한번 카톡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내일 한번 좀 카톡에 한번 다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뭐 투표를 하는 질문을 드리고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강의도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봐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그냥 뭐 줌 강의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 그 페이지 뷰가 안 나오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확실히 이제 강의 신청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야지요. 자, 컨텐츠는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 좀 멈춰서 보시고 이게 좀 들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세부 항목을 간과하는 것은 돈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돈을 훔쳐가는 것은 도둑만이 아니다. 회계를 모르고 내 장부 관리를 못하면 돈이 내가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있음을 주목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2월 이제 또 다른 한 달 새로운 영업 활동, 컨설팅 활동 시작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